안녕하세요. 집에서 바쁜 여자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를 시킬 때 기준을 잡으세요.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무작정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하니까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.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뭐 한글도 이제 어느 정도 떼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쓰기도 되고 하니까 또 주변을 보니까 한자를 가르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뭐 또 한자도 아이들이 뭐 급수 따기를 하잖아요. 8급, 7급, 뭐 준6급, 6급, 뭐 5급 이렇게 따는데 또 한자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학습지나 뭐 선생님들이 이제 공짜로 주시는 거 있잖아요. 보면은 한자 브로마이드 뭐 8급, 뭐 7급, 6급 따로 놓는 게 있잖아요. 제가 예전에 받아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창문에다 다 붙였습니다. 붙여서 이제 아이한테 맨날 그거 1년 연습을 시켰어요. 뭐 한일, 두이 이런 식으로 시켰는데 그렇게 자꾸 시키니까 8급 정도는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또 그걸 다 익히니까 또 급수를 따고 싶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때가 되게 어렸는데 6살이었거든요. 6살이었는데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보면 초등학생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도 같이 시험 쳤습니다. 뭐 8급 정도는 이제 같이 익혔으니까 뭐 같이 시험 이제 해가지고 아이는 앞에 앉고 저는 뒤에 앉아서 시험도 치고 그리고 7급도 그렇게 땄습니다. 그리고 또 7급을 따고 나면 어머니들이 또 6급이 또 도전해야 되잖아요. 그 준6급도 따고 6급까지. 6급은 되게 숫자가 막 한 아마 150자 뭐 이렇게 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따려고 보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. 아이한테 여러 번 하루에 뭐 1시간, 2시간씩 또 이렇게 또 읽기 연습시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. 그게 제한테 시행착오지요. 왜냐면 한자나 언어 같은 경우는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은 다 까먹습니다. 그 또 조금 큰 아이한테 그거를 만약에 시켰을 때는 습득하는 속도가 엄청 빨랐을 텐데 어린아이한테 그걸 했을 때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. 지금은 뭐 첫째 아이가 6살 때 준6급을 땄다 하지만 그 준6급을 다 까먹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런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아이를 학습시키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해서 아이 빨리 공부에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. 한자를 이제 익히는 거는 우리가 국어가 보면은 거의 다 이제 한자어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많이 이제 단어 같은 걸 이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한자를 하는 건데,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니까 그 한자를 계속 또 유지시켰으면 괜찮았는데, 그런 또 뭐 한자가 들어가는 뭐 책을 뭐 높은 단계에서 책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뭐 재미로 계속 안 까먹게 습득하기 좋은데, 저 같은 경우는 한자를 그렇게 막 어렸을 때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6살인데 뭐 6급을 땄다 이러면 뭐 자랑거리 될 수 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. 지금 와서 다시 그걸 막 익히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막 귀찮아합니다. 귀찮아하고 또 했던 걸 하니까 엄마도 귀찮고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한자 가르쳐 주는 그런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더 보내보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다시 하려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. 시간도 너무 낭비고 이제 저도 이제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인 거죠.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를 잘하려면 어느 정도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. 뜻은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뭐 5급 따기 위해서 4급 따기 위해서 막 한자를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한자를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중학생, 고등학생 키워보니까 한자는 어떻게 익히면 좋으냐면요. 이제 한 초등학교 가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초등학교 가서 재미로 안 까먹고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,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느낀 점은
EBS 들어가면 무료로 하는 게 있습니다. 천하무적, 뭐 900 이런 게 있거든요. 거기 들어가서 그게 동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로 이제 했던 아이들은 그런 동영상으로 영어를 습득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보는 걸 좋아합니다. 하지만 그 동영상 볼 때 아이가 딴짓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할 때는 꼭 지켜봐 주십시오. 그 천하무적 그 한자 보면은 사자성어라든지 단어라든지 너무 재밌게 돼 있어요. 우리 둘째 아들 중학교 올라와서 구호를 너무 못해서 시켜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유치부 때 만약에 엄마표 영어를 하고 또 만약에 한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 아이가 그때는 다 재밌다 그래요. 뭐 또 모르고 시작하니까. 근데 나중에는 빨리 공부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도 좀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빨리 시작한 아이들은 그걸 빨리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 까먹기 위해서 계속 DVD를 보여주고 엄마가 영어책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거든요. 유지시키는 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엄청 빨리 엄마도 아이도 지쳐버립니다. 그래서 7살 때부터 시작해도 어머니들이 뭐 불안해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7살부터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. 물론 우리 둘째가 형아가 하다 보니까 5살 때부터 이제 DVD를 보게 되는 경우인데 물론 말은 빨리 들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기간을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첫째 아이보다 더 빨리 영어를 쓰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고는 너무 빨리 시작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를 할 때도 기준을 세우세요. 제가 어떤 또 시행착오를 또 겪었었냐면요.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영어를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말을 할 줄 알고 읽을 줄을 알고 뭐 고등학생들 모의고사를 풀 줄 알고 하니까 중학교 때에서는 제가 약간 헤맸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이가 이 정도 할 줄 아는데 더 또 잘하게 뭐 토익을 시험을 쳐야 될 것 같고 왠지 또 뭐 서울대에서 주최하는 그런 시험 인증 시험을 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또 수소문해서 영어 학원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또 이제 영어 또 얘는 또 잘하는 편이니까 학원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. 개인 가이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막 알아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또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이 또 이런 아이는 뭐 토익을 해야 된다. 그러면서 하면은 한 달에 또 수업료가 60만 원이래요. 제가 그 소리에 60만 원 소리에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그때 안 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. 그때는 제가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몰랐으니까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고2고 유학 갈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 수능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수능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영어를 익히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.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. 물론 고3이 되어서 영어 정도 뭐 독해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 보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뭐 얼마 전에 고3 9월 모의고사를 한번 출력해서 풀려봤습니다. 왜냐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영어를 너무 안 했었기 때문에 하니까 다 맞추더라고요. 듣기부터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굳이 뭐 딴 걸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게 제가 이게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뭐 더 하려면 또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또 어려운 교재를 토익 책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구입해놓고는 하진 않았거든요.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시행착오 그걸 했던 거죠. 또 마침 수업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고요. 이게 저도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조금 높이 꿈이니까 크게 기준을 잡았습니다. 우리 아이가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. 근데 결국은 이뤘어요. 이제 아이가 이제 7살부터 시작했을 때 2학년 됐을 때 해리포터 원서를 줄줄 읽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읽는 게 아니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거였어요. 근데 그 정도만 됐을 때 얘가 어느 정도 파닉스가 충분히 되었구나 깨달았고요. 이 아이가
6학년이나 중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해리포터 원서를 뭐 1권부터 해서 8권까지 다 읽었거든요. 한 권이 이만큼 두꺼워요.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재미있어서 엄마 그 다음 권 사줘, 그 다음 권 사줘 막 이렇게 해서 읽었던 건데 진짜 자기께 되었던 거죠. 그게 제가 기준을 삼았는 게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해리포터 원서를 읽는 거였는데 그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지금 엄마 앞에 영어를 할 때 얘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어느 정도 되기 요 정도 목표를 세우십시오. 목표가 없이 막 하면은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도 더 큰 게 자꾸 나가려고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아이가 뭐 엄마표를 하다 보면 시험 점수가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. 못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몇 점 이렇게 했을 때 몇 점 기준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기준이 없으면요 어머니가 아이가 수학을 잘하면은 또 수학 경시대 또 수준의 문제집을 풀려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러면 또 그 정도에서는 엄마가 못하니까 또 학원을 보내야 되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기준을 예를 들면 수학 공부나 영어 이제 공부를 코칭을 할 때 아이에게 뭐 수능 기준, 뭐 학교 내신 기준, 뭐 이렇게 뭐 기준을 세워놓고 공부를 코치하시면은 훨씬 이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아이가 잘하니까 계속 경시, 뭐 수학, 뭐 토익 이런 거 나중에 정말 얘네들이 뭐 수능으로 학교에 갈 경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. 그 뭐 토익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기준을 이제 세워놓고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터득했거든요. 우리 아이들이 뭐 그렇게 경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코치하면 된다는 거를 어머니들 아마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. 그래서 잘하면 계속 선행 나가고 하게 되는데 선행 나간 거 다 까먹습니다, 어머니. 예, 오늘은 기준을 세우고 공부를 시켜라.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